네, 성공잡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이번 주말, 다가오는 주말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함께할수록 즐거운 명절이긴 하지만 사실 이 친척들의 안부가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취업에 대한 질문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스트레스가 더욱 심하다라고 하는데요. 부디 올해 명절에는 서로를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안부 인사 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명절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직무를 찾아라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 관련 검사 통해서요. 적성도 분석을 해보고 또 맞춤형 직업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02-845-1901번 02-845-1901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직무를 찾아라 함께해 주시는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제 곧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코앞에 다가왔는데 명절이 왔는데 이제 고향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다행히 고향이 서울이고 네. 또 부모님께서 선사는 뭐 좀 멀긴 한데 뭐 최근에 다녀와서 뭐 특별히 이번에는 그 장거리 이동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올 명절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해봐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출발해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하는데 아직 1학년이지만 졸업 이후에 이 진로인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고민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간호학과 친구랑 좀 상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실습을 하면서 좀 빠릿빠릿하지 않은 모습, 서투른 모습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는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간호사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파보니까 그렇진 않았죠. 네, 뭐 그때도 사실은 흥미나 적성적인 측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성격이나 기질적인 좀 특성이었는데요. 네. 뭐 성격이나 사실 기질이란 부분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단점으로 보였던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제 좀 객관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성격적인 특징을 좀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 같은 경우 그랬죠. 이제 빨리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실습에 처음이니까 좀 느릴 수 있지만 오히려 그분은 성격적으로 제가 볼 때 좀 꼼꼼하고 오히려 체계적으로 좀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 것뿐이지 일을 사실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좀 굉장히 치밀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객관적으로 또 일의 특성과 자신의 특성을 좀 이렇게 좀 잘 맞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주인공도 이야기를 해봐야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주인공 같은 경우는 1학년인데 아직 실습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도 간호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뭐 또 상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극과 극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이제 전공적성이 흥미나 적성이 너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은 뭐 정말 빠른 시기내 한 학기 정도 보내고도 본인이 좀 그런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반대로 또 아직은 좀 나의 연령으로 보나 여러 가지 경험적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 흥미 적성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냐 측면에서 볼 때는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또 약간의 직업의 일부 특성만 보고 좀 선입관이 먼저 생겨서 나는 이 직업, 이쪽 전공 적성이 안 맞아. 이렇게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좀 최대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번에 간호학과 친구의 적성 검사 이후에 이사님께서 추천 직업으로 간호사, 보건교사 그리고 보험사 심사 담당자 이렇게 3가지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간호학과지만 사실 어떤 직업이 또 추천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함이 느껴지는데 오늘 주인공의 적성 검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적인 흥미는 탕부형 예술형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현장형 직업도 어느 정도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같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적성적인 측면은 집중력과 언어력, 수리력. 또 이분 특징은 이제 문과적인 적성을 대표하는 언어력과 이과 적성을 대표하는 수리력이 같이 좀 같이 좀 높은 쪽으로 좀 나왔다는 게 특징이고요.
성격적인 특성은 뭐 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좀 제가 볼 때 약간 또 좀 예술가적인 사실 기질이 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흥미 부분하고는 약간 맞다고 봐야 될까요? 흥미, 예술형 흥미랑은 또 맞다고 볼 수 있죠. 뭐 네. 정서적 반응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성적인 그런 사고보다는 뭔가 감성적으로 감성적인. 접근하는 것을 이제 즐겨하는 성향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흥미랑 또 맞는 부분. 반대로 사실 또 탐구형은 또 이성적인 사고를 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강점 특성처럼 언어력, 수리력 같이 있는 것처럼 이공계 뭐 문과 그런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좀 섞여 있는- 상반될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이렇게 좀 높게 나오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또 좀 저희가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직업 가치관 뭐 종합적으로 제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뭐 그런 좀 특성이 달라지는 부분을 같이 좀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좋겠고요. 네. 직업 가치관은 뭐 저희가 항상 뭐 얘기했듯이 좀 뭐 성취, 직업 안정 그런 쪽을 좀 중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주인공의 적성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어떤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좀 분석하기도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네. 이분의 특징은 일단 직업적인 흥미가 너무 좀 광범위하게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 제가 뭐 세부적인 점수를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탐구형, 예술형 흥미가 높다고 나왔지만 사회형, 그러니까 이분의 간호학과라는 이제 전공과 제일 관련된 간호사라는 직업이 사회형 직업의 대표적인 네.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나 네, 그쪽도 봐요. 사실은 평균 점수보다 일반 그 검사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간호사라는 사회형 직업도 사실 흥미가 평균보다 좀 높은 쪽에 속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어쨌든 좀 전체적인 직업을 너무 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또 방금 얘기를 나눴지만 또 적성으로 볼 때도 사실 문과 적성, 이과 적성이 조금 약간 애매하게 양쪽이 다 뭐 좋은 거긴 한데 좀 두루두루 좀 높게 나왔다는 부분. 또 성격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또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흥미, 적성, 성격이 사실 이제 교집합,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잘 어우러지는 직업을 찾기에는 네. 많이 좀 어려운 쪽 특성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주인공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직업을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업적 흥미 요소가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간호사라는 아주 뚜렷한 진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간호학과 간 마당에 대부분 사실 또 간호사를 길을 이제 많이 갈 텐데요. 이분은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사실은 그냥 맹목적으로 또 이제 전공 살려서 그냥 뭐 간호사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심층적인 본인 흥미적성 그런 파악을 통해서 좀 더 그 다각도로 최적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게 어느 쪽에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에게 또 어떤 직업이 추천이 됐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첫 번째 직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먼저 간호사라는 직업입니다. 또 제대로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간호학과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수 전공 쪽에서 네.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진로 자체가 너무나 명확한 네. 뭐 그런 쪽 전공이기 때문에요. 이분이 또 직업적 흥미나 적성 측면에서 볼 때 또 간호사라는 직업이 이제 안 맞다. 그런 쪽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네, 아까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사회형의 그렇죠. 부분도 또 좀 높게 어느 정도 나타났다. 지원료가 평균 높고 이상이었다. 적성적인 측면 또 간호사라는 게 또 저희가 이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네. 이과 적성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간호사를 이제 무조건 이제 배척하시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더 높은지를 비교하시는 측면에서 일단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뭐 미래 비전을 볼 때는 또 직업적으로 간호사라는 직업 메리트가 많고 또 저희가 어쨌든 진로라는 것도 취업 현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다른 쪽 혹시라도 직업에 흥미가 높아도 취업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취업이 잘 되는 쪽을 추천 주신 거네요. 그런 측면에서 간호사라는 직업도 기본적으로는 같이 좀 아직 현재 단계에서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호사 추천해 주셨다는 건 오늘 학생과 적성이 맞지 않지 않다. 그러니까 맞는 예, 부분이 안 많다. 맞는 건 이렇게 아니다. 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추천 직업도 궁금합니다. 어떤 예, 직업? 두 번째는 상담사라는 직업을 제가 추천해봤습니다. 네, 상담사 예전 학생에도 한번 추천 직업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상담 분야가 또 아주 넓잖아요. 예, 뭐 상담 쪽은 또 대상으로 뭐 청소년을 좀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소년 아동 이제 상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성인이라든지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좀 전공을 임상 살려서. 쪽, 예, 네. 전공을 살 임상 쪽. 그러니까 병원 같은 곳에서도 이제 저희가 정신과 쪽으로는 네. 임상 관련된 상담이나 또 검사를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뭐 간호학과를 나와서 바로 상담사가 될 수는 없고요. 네. 특성상 또 상담심리 쪽은 대학원 쪽이 많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간호학의 그런 의료적인 그런 전공을 살려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시면 뭐 기본적으로는 또 굉장히 특화된 그런 또 직업으로서 상담사를 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공을 살려서 상담사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셨는데 임상 상담이나 치유 상담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직업 올라왔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마케팅 직무,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가를 제가 추천해봤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의 직업이네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도 많이 고심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직업적인 흥미나 또 성향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이분이 약간 좀 예술가적인 기질, 뭔가 좀 그러니까 좀 그냥 보수적인 환경 또는 이렇게 좀 천편일률적인 계속 이제 반복되는 형태의 직업보다는 뭔가 좀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고 감성적으로도 좀 네.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은 뭐 상품 기획이나 광고 홍보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굉장히 좀 본인의 그런 좀 끼를 네.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직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또 그런 좀 이공학적인 적성도 그런 면모를 요구되기 끌어낼 수도 때문에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또 마케팅에 최적화된 흥미 적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 뭘 가장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그거는 사실 대면 상담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간호사가 정말로 이제 흥미 적성이 너무 안 맞다는 이제 전제 하에는 제가 볼 때는 마케팅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오늘의 주인공의 총 세 가지 직업을 추천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적성과 추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잘 들어보셨나요? 어떠세요? 마케팅 그거 기획자라고 하셨는데 되게 의외인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저는. 네. 그쪽으로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 직업 전문가이신 신상진 이사님 나와 계세요.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일단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은 간호학과 이제 뭐 그 저학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간호학과 간호사라는 직업이 진로가 나한테 좀 안 맞겠다 생각하시는 주 원인은 좀 어느 쪽의 원인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왜 보통 일이 힘들어도 제가 그 일에 뜻이 있고 즐거움 느낀다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솔직히 마냥 쉬운 직업만은 아니니까 제가 그 일에 그렇게 많이 즐거움 느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금 배우는 과목이 아직 그 전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겉핥기시긴 한데 이거 배우면서도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건가 약간 흥미 못 느끼겠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교과목을 배울 때도 사실 흥미를 그렇게 못 느끼고 또 직업적인 특성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막 굉장히 세심해야 되고 또 뭐 실수를 좀 하지 않는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그런 좀 심리적인 부분에 또 본인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좀 본인이 부정적이신 거네요. 네네. 부담스럽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학년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네. 때는 어느 정도 본인 그냥 단순한 느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스스로의 네. 특성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실습과 교과목도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조금 범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오늘 앞에서 지금 뭐 마케팅 얘기하면서 좀 약간 예술가적인 기질이 좀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항상 반복되는 형태의 일보다 뭔가 항상 새로운 거를 추구한다든지 좀 이성보다는 감성을 좀 먼저 본인이 접근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솔직히 이성적이기보다는 이과인데도 되게 감수성 풍부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솔직히 음악 쪽으로도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진로를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다 그럼 제 생각에는 간호사를 한쪽에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두시고 반대쪽에는 마케터라는 직업을 두시고 가운데 상담사라는 직업을 두시고요.
네. 본인이 앞으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면서 좀 가늠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더 마케팅 쪽 본인이 좀 더 뭔가 자유로움 또 개성기 그리고 좀 더 성취 쪽에 더 목적을 두시면은 마케터 쪽 관련된 쪽으로 자꾸 진로를 생각하시고요. 또 본인의 간호사에 대해서 오히려 또 진학을 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는 좀 또 좋은 부분이 자꾸 보인다, 맞는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간호사 쪽으로 다시 또 무게중심을 옮기시고 두 가지 다 확신이 안 서다 하실 때는 상담사 쪽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간호사라는 직업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선입견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실습을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잘 결정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질문 한 가지 더 있다면 들어볼까요? 아, 제 질문이요? 네. 솔직히 이 학과가 취업이 보장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고 사명감이 없으면 힘든 직업인데 혹시 이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호학과 나온 분들 대부분 간호사가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현장에 가서 사실 굉장히 또 막 정말 눈물을 흘리는 분도 많고요. 왜냐하면 특성상 의료 쪽은 의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사람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굉장히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업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압박이 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격 기질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좀 털털하거나 본인이 잦은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또 간호사라는 직업 초기에 수행할 때 굉장히 많이 혼나고 또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장점과 단점, 뭐 이렇게 내가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좀 환자들을 도와줌으로써 무조건 이제 심리적으로 또 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직업은 아닌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 확인하시는 거는 현장에서 직접,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나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 준 것만으로 판단하시지 말고요. 직업적인 특성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는 명암이 굉장히 좀 평소 생각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실습을 하고 확인하면서 또 실제로 또 간호사 수행하고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한테 좀 물어보세요. 한두 분한테 물어보시면은 이게 진짜 직업 흥미 적성이 안 맞는 부분 간호사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막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건 좋은 게 아니고 어쨌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맞는 분, 뭐 보통인 분, 또 잘 안 맞는 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특성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고민이 좀 많으시기죠? 네, 좀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그래요?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고민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과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쯤에서요, 김수민 캐스터가 전해주는 취업 하이파이브 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도 참 많죠. 오늘은요, 단기 아르바이트, 추석 명절 아르바이트 베스트 5 모아봤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 살펴볼 텐데요. 드디어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높은 교통체중과 개인적인 이유들로 교양에 내려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추천해드릴 만한 것이 바로 명절 아르바이트입니다. 명절 시즌이면 다양한 단기 아르바이트들이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 지원해볼 만한 인기 단기 아르바이트 베스트 5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볼까요? 5
5위는 선물 포장 아르바이트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곳저곳 선물을 보낼 곳도 많고 또 많이 받기도 하죠.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즌에 주고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생활용품들조차 멋진 포장과 패키지로 눈길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 포장 알바가 단기 아르바이트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쓰는 것도 싫고 손님을 상대하는 것도 어렵다면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 노동 포장 아르바이트가 최고인데요. 마트와 백화점에서 하는 선물 포장과 상품권 포장, 그리고 떡집에서 하는 떡 포장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급은 6,000원에서 7,000원 정도이지만 근무 시간이 좀 길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몸은 힘들더라도 끊이지 않는 손님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4위 만나볼까요? 4위는 콜센터 상담 접수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업무가 폭주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콜센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오프라인 구매를 앞지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콜센터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데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는 전화 주문 접수가 밀려들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일주일 이하 단기 알바를 모집하곤 하는데요.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기초적 수준의 컴퓨터 사용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에 자신이 있고 친절한 응대가 자신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르릉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위는 콜센터 업무였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판매 판촉 아르바이트입니다. 설 연휴 단기 아르바이트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상품 판매와 판촉이겠죠. 그만큼 필요한 인원도 많은 분야이고 주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판매와 판촉 아르바이트생들을 대거 모집하는데요. 해당 마트나 백화점에서 직접 모집을 하기도 하지만 아웃소싱 업체나 이벤트 기획사를 통해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급여는 하루 7만 원 내외라서 역시 아르바이트생에겐 인기가 많은데요. 업체에 따라 근무복으로 한복이나 특정 유니폼을 지정하기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매장 오픈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라고 하네요.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활발한 성격이 있으신 분들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제 2위 만나보겠습니다. 2위는 주차 요원입니다.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로 각광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차 요원입니다. 평소보다 마트나 백화점을 찾는 고객이 많은 데다가 명절 선물들은 무게나 부피도 상당해서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명절만 되면 주차 관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아직은 날씨가 더운 9월이기 때문에 외부나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 일당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단기간에 두둑하게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짧은 기간 고생하고 용돈을 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이 2위는 주차 요원이었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아르바이트가 차지했을까요? 1위는 택배 배달 아르바이트입니다. 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또 가장 많은 급여를 보장하는 업무는 역시 택배 아르바이트입니다. 우체국과 택배사들이 명절을 전후해서 비상에 걸리기 때문인데요. 평상시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60%가 넘게 택배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알바생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일당 7만 원에서 8만 원은 기본이고 많게는 10만 원을 넘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택배 배송과 배송 보조는 물론 물류 상하차, 스티커 부착과 전산 입력, 그리고 택배 점수 등 업무도 다양합니다. 시급과 일당이 센 만큼 업무 강도도 대단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튼튼한 체력은 기본, 눈썰미와 빠른 손놀림도 필수라고 하네요. 네, 대망의 1위는 효도르가 와도 지친다고 하는 택배
택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석 단기 아르바이트 베스트 5 함께 살펴봤는데요. 취준생분들은 명절 기간 친척들 눈치에 또 높은 교통체증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요.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고 경험도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직무를 찾아라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학생 아직 1학년인데 너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예, 사실 뭐 간호사라는 직업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무조건 저희가 뭐 백의의 천사라고 해서 네. 긍정적으로 볼 직업은 아니고요. 단 또 세부적으로 또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부 직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간호사분들도 그 접수 관련, 그죠? 환자분들 그 진료실 관련돼서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전에도 얘기했죠. 보건교사, 그죠? 간호사라는 전공, 간호학과라는 전공을 살려서 의료 보건계통으로 또 약간 좀 진로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너무 뭐 그냥 간호학과 자체가 안 맞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진학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직업, 의료 보건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에게 최적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 적성은 사실 시간이 갈수록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뭐 흥미나 특히 성격 뭐 기질적인 부분은 본인이 또 뭐 나이가 들거나 환경이나 또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일단 열심히 하시고, 그죠? 학업에 매진하면서 좀 본인의 특성을 계속 좀 꾸준히 관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흥미 적성 오늘 주인공이 유난히 좀 여러 군데 흥미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진정한 흥미를 찾는 데 좀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